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째 부정선거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봄이, 세 번째 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이 여러분 4월 15일 부정선거 3년째 되는 날인 거 아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맞이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해야 돼요. 다 모가지를 잘라서 다.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마지막 1년마저 무사히 임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진짜 국회의원이 4년 동안을 온전히 다 헤쳐먹었어. 다. 4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 4학년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4년이면 군대를 2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4년 동안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세비 받아가면서 나라 망친 거는 그 손해는 그게 얼마인지 도저히 환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범죄자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국회로 뛰쳐들어가서 그 범죄자들을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이건 시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건 부정선거 지시를 외쳤건 부정선거를 외면했건 범죄자들을 우리 손으로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른이죠. 우리들은 죽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어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죽기 전날에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죽게 될 겁니다.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이라고 당선된 애들이 가짜 국회의원, 범죄자 국회의원, 완전한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을 그냥 덮고 넘어가려 이 사실을, 이 행동이 얼마나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이 될지 뻔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이제 1년이 더 돼갑니다. 신임 대통령이 들어온 지 1년이 다 돼가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외교 안보 공백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메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완전히 시궁창으로 처박혔던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 정치인들, 가짜 정치인들 뺀 나머지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하고 나서도 항상 공허함이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뭔가 마음의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매번 공식 석상에 나와 이렇게 연설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공정한 사회, 시장 경제,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누가 그거 모릅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다 좋은 말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위선적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한테 뭐가 위선적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뭔가요?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죠. 다른 나라 독재 국가에서는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를 해도 유식행위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외치면서 선거 부정에는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닌데도 대통령이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단순한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분명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권한이 있는 당신마저 방조범이 되는가?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당신이 부정선거에 두 눈을 감는가? 왜 당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선거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하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미 당선자가 다 정해져 있는 선거가 선거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옆나라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짓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국민이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옆나라 중국 공산당처럼 자기들끼리 지명해서 자기들끼리 귀족 정치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욕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을 필두로 우리가 믿어왔던 사람들마저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 하면 노예로 살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선거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밥만 먹고 살다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맞습니다. 군마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보잘것없는 사람도 선거를 한 표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것마저 조작하면 우리들한테 남은 게 뭐냐 이겁니다. 노예죠. 듣기 싫겠지만 노예죠. 이런 걸 우리는 노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중세시대 노예와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딱 하나뿐입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빼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과두정치, 귀족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당선자를 야합으로 결정하는 나라, 정치인이 계속 자기들끼리 야합으로 돌려 헤쳐먹는 나라, 귀족정치 국가. 선거를 하질 말아야죠. 그러면 선거를 계속하는 건 위선이죠. 위선. 어차피 조작할 선거를 계속하는 건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그럼 정직하게 국민한테 얘기해야죠. 우리는 더 이상 니들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니들의 의견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끼리 계속 귀족 정치하고 싶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뭔가 마취 상태가 아직도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지난 십수년간을 그냥 선거 때 되면 빨리 투표하고 놀러가는 날로만 다들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질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난 5년간 우리가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각종 법들로 통제받고 내 재산 뺏기고 자영업자는 빚쟁이가 되고 빚쟁이가 된 사람 중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도대체 내 자신이 왜 이렇게 거지가 돼가는지는 깨닫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어가는지는 깨닫고 죽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는 나라, 자유민주주의라면서 나는 아무 권리가 없는 나라, 이런 걸 우리는 위선적인 나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위선자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300명 전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 대통령까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참모들까지 전부, 그들은 우리 국민들을 자기들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결국 종국에는 우리는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차차차차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된 것 같다고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난 5년 전에 비해 나라가 정상화됐는데 왜 아직도 대통령실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왜 아직도 그런 시위와 집회가 허용이 되는 거죠?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유마저 자유입니까? 우리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원할 뿐입니다.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점점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운전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하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실은 노예라는 거, 지금 나는 사실 노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조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은 낙선했습니다. 왜? 조작하기 때문에. 파이팅! 저는요, 나는 여기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스스로 거지가 되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과 차를 뺏어가는 건 너무도 쉽습니다. 그냥 또 집에다가 보유세 때려 부으면 되는 거예요. 양도세 또 올리고. 그러면 다 뺏기는 겁니다. 휘발유 세금 올리면 여러분들 차 못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차가 뺏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얼마나 허무하게 다 뺏기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차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차를 안 뺏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벌금 내다가 파산하고, 빚 갚다가 파산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잘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다 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한계인 거죠. 한계.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냥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시위를 부정선거 시위만 3년째입니다. 애국투쟁을 한 사람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에는 너무 요원하다.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남았는데 이 범죄자 새끼들은 100% 또 조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이 새끼들은 또 조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또 낙선하는 어이없는 광경을 또 목격하실 텐데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싶다면은 지금 침묵하십시오. 근데 나는 내년만큼은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되는 걸 보고 싶다면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막으라고 같이 운동, 시위, 국회 앞에 가서 외치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외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하라고 외치고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외치십시오. 대통령에게 5천만이 외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대통령, 당신이 부정선거에 대해 방조범이 되어갔으니 당신이 방조범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는 당신이 방조범이다. 비겁하게 살지 마라. 대통령 비겁하다. 윤석열 각성하라. 나이가 이제 60이야. 당신 나이가 60이야. 각성하라. 윤석열.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다가 살다 죽어야 되는 나이야. 하다. 윤석열. 비겁한 선택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공정 30개나 줘버려. 윤석열 비겁하다. 당신이 부정선거를 덮고 가려면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많은 부작용이 생길 거고 그 유탄이 당신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미 다 까발려졌는데 이걸 덮고 가겠다. 오만한 거죠. 권력에 취해 오만한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구중궁궐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간신배들 말 듣지 말고 당신 비겁하게 살지 말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딱 한 번만 진짜로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네 글자씩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운전자 여러분도 같이 외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